안녕하세요. 물리학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오늘 힘의 합성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알짜 힘 구하기입니다. 알짜 힘 구하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힘의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힘의 합성. 그러면 알짜 힘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하나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을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것이 알짜 힘입니다. 이 알짜 힘이 왜 중요하냐면 알짜 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물리에서 물리하면 생각나는 식이 있죠. F는 ma, 뉴턴의 운동체 2법칙에 나오는 F는 ma. 이때의 이 힘 F, 이 힘 F가 바로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알짜 힘 F를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물체의 가속도, 여기에 있는 이 A가 가속도죠. 이 가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 힘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속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 합을 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번에는 그거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알짜 힘을 구해보는 연습을 할 건데 교과서상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빗면 위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빗면 위에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 구해보기. 그 다음에 육상선수에 작용하는 알짜 힘, 그 다음에 잠수부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빗면 위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빗면이 있고요. 그 위에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황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빗면에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빗면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빗면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올 수 있냐면 등속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가속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가속이라 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알짜 힘이 있으려면 가속을 해야 되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이렇게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걔가 나중에 속도 V로 증가했다. 이런 경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고 만약에 두 번째 것이 얘가 등속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거 1번과 2번은 알짜 힘이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번의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따라 얘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알짜 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야 됩니다. 힘.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라는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배웠던 거 힘 한번 적어보면 뭐가 있어요? 중력 있을 테고요. 중력. 또 뭐 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력부터 배웠으니까 보통 이제 저런 경우에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상황에서 마찰력은 무시하거나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마찰력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할 거는 중력입니다. 중력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힘은 어디에다 표시하냐면 중심에다 표시를 합니다. 중심.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이곳에 점을 찍고 중력을 표시합니다. 얘가 되겠죠. 근데 중력의 힘은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서 mg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g.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체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 빗면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중력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필요한 힘은 뭐냐면 빗면을 따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중력을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 그때 얘를 가지고 힘을 분해하듯이 x, y 평면으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그냥 흔히 종이에다 그리듯이 수평 수직으로 해서 x, y 나눌 수도 있지만 이 빗면 같은 경우에는 x, y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x축이 되고요. 얘가 y축이 되겠죠. 그죠? x축이 되고 y축이 됩니다. 여기에다 중심을 놓고서 지금 선을 그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중력을 x축에 한번 y축에 한번 투영을 시켜준 다음에 그어줍니다. 짠. 여기도 짠 그어주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얘가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도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색깔을 이 성분은 이제 y 성분이죠. 중력의 y 성분인데 얘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가 돼요? mg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얘 코사인 세타고 얘 사인 세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얘가 아까 세타라고 했죠. 그러면 요 커다란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얘를 잘 돌려보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그죠?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요게 코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mg의 코사인 세타가 요 y축 성분이 될 테고요. mg의 사인 세타가 요 x축 성분이 되겠죠. 이렇게 중력을 갖다 두 개로 분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힘이 있어요. mg 코사인 세타.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힘을 이렇게 두 개로 분해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mg 사인 세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mg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안 움직이냐면 막혀 있으니까. 근데 얘가 힘이 분명히 아래쪽으로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속도 변화가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짜 힘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랑 얘랑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X 성분, Y 성분 나눠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X 성분은 힘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냐면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하나밖에 없어요. Y 성분은 뭐가 있어요? 수직항력하고 mg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그 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더했을 때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는 아까 그랬죠. 얘는 가속 운동을 한다. F는 ma다. 이때 우리가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다. 저 F는 ma에 이 ma를 여기다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ma.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m과 m이 약분이 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a는 g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빗면 위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지금 mg sin 세타가 되고 가속도의 크기는 m이 약분된 a는 g sin 세타. 이것이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빗면하고 나란한 방향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육상선수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육상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에서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육상선수들의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앞쪽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지 상태에 있다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 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육상 선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돼요. 힘을 표시를 해서 걔네들을 더하면 알자 힘이 되겠죠. 무조건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랬죠. 무조건 있는 힘 뭐예요? 중력이 있어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있겠죠. 아랫방향 중력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육상 선수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사실 이 육상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려면 육상 선수가 이 발판을 밀 거란 말이죠. 이 육상 선수가 발판을 밀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발판이 육상 선수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상 선수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죠. 중력하고 그 다음에 발판이 육상 선수를 미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해야 되겠죠. 합하려면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을 배웠으니까 합할 때 이렇게 합할 수 있겠네요. 중력 아랫방향으로 하나 mg, 그 다음에 앞쪽으로 미는 힘 이렇게 F라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두 개의 합을 해야 되겠죠. 네, 두 개를 합합니다. 탁탁탁탁 합하면 요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얘가 알자 힘이 됩니다. 새로운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힘이 되는 거죠. 힘.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이 힘의 크기를 길게 하는 게 목표죠. 근데 mg는 이미 정해져 있고 얘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f 값을 최대한 키우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최대한 낮추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발판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 밀었을 때 반작용이 이렇게 작용할 테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밀었을 때 반작용이 이렇게 가니까 이 벡터 합에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합을 또 구하면 되니까 이 앞쪽 방향으로 벡터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에 작용하는 알자 힘, 중력하고 발판의 반작용 두 개를 합하면 되는데 육상선수에게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은 크게, 그 다음에 이 발판은 각도가 세워지도록 설치를 하면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 번째는 잠수부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죠. 여기 있네요. 잠수부. 잠수부는 뭐예요? 이렇게 물속에서 잠수를 하겠죠. 둥둥 떠 있다라고. 거북이도 마찬가지고 북극곰도 마찬가지고 둥둥 떠 있습니다. 물론 위아래로 막 움직일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 같은 수심에서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북극곰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야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있는 힘이 있어요. 중력. 이 북극곰에도 중력이 있을 테고 얘 크니까 대문자 M으로 쓸게요. 거북이도 중력이 있겠죠. 소문자 M. 이 사람도 있겠죠. mg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모두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해야 돼요. 등 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둥둥 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뭔지는 몰라도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위쪽 방향으로 힘의 크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하고의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위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 힘의 크기가 같다. 이 힘을 뭐라고 하냐? 이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힘, 얘를 부력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mg하고 이렇게 부자를 쓰거든요. 아래 첨자로 부력하고 크기가 같다. 얘네도 마찬가지겠죠. mg하고 부력하고 크기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뭐 하고 있냐?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라는 거죠. 0. 그래서 가속도도 얼마예요? 가속도의 크기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둥둥 떠다닐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고요. 그거를 적용시켜서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한 물체 하나 있어요. 그려야겠죠. 물체 하나 딱 그려. 크기가 10N인 두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각도가 120도래요. 120도.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그린다면 얘가 하나 있고요. 10N.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딱 10N 그려야겠죠. 이 각도가 몇 도냐면 120도래요. 두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면 평행사변형을 그려줘야겠죠. 다다다닥 그려서 긋습니다. 짠. 그으면 얘가 각도가 120도이기 때문에 얘네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6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랑 길이가 같죠. 얘 네 개가 다 길이가 같네요. 얘. 그러면 얘도 같겠죠. 얘네들은 다 정삼각형을 이룰 테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도 10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힘의 알짜 힘의 크기는 10N. 방향은 두 개의 정확히 가운데 방향 10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번외로 제 사진인데요. 가만히 서 있죠. 제가 요 기둥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말로 쓰자면 이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계속 했으니까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